오늘은 3장 3절인데요. 이 3장은 그 톨레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인 에고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톨레가 에고의 여러 특성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소개시켜주는 이 어떻게 보면 내용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도 한번 직접 그걸 느껴보기도 한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톨레가 또 소개시켜주는 이 삶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깊은 차원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바로 이제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3장 3절이고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예,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원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What will be left? What will be left of all the fearing and wanting? 그러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그 바람, wanting, 원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두려움과 그 원하는 것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Associated with your problematic life situ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 문제도 많이 일으키던 그 삶의 상황들과 같이 이제 동반되는 associated는 뭐뭐과 함께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간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두려움 또는 욕망, 욕구가 대부분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That every day takes up most of your attention. 그리고 이런 이제 삶의 상황들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상황들, 문제가 참 많은 삶의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음, 오늘은 톨레가 삶이라고 그냥 라이프라고 하지 않고 삶의 상황들이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삶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좀 넓은 의미죠. 이제 생명체는 모든 이제 삶이 있을 텐데요. 어, 쉽게 얘기하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을 말합니다. 톨레가 말하는 또 넓은 차원의 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인간으로 한정시키면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탄생과 죽음이죠. 탄생과 죽음이라는 큰 틀인데요. 이거는 어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각 개인들의 차원으로 보면은 이 삶이라기보다는 삶의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틀보다는 내용들, 요 삶의 여러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이런 이 과정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의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고 또 내가 살아왔던
과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미래가 같이 이 속에 쫙 들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여러 두려움과 음, fear와 욕구를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 이제 뭐 너무 넓게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루를 놓고만 봐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놓고만 봐도 우리가 참 뭐 이 두려움과 어 욕 바램 그 fear와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은 어 욕 욕망이라고 하면 조금 뉘앙스가 그렇고 바람이죠. 원팅이니까 바람. 바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제 어떤 중요한 첫 출발에 또 삶의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어제 저녁서부터 뭐 약간의 두려움 뭐 긴장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잠도 설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바쁘죠. 뭐 출근하는 거 몇 시까지 어디로 가서 뭐 이제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삶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상황들은 보면은 이 두려움과 욕심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있다가 이것이 왔다가 이것이 일어났다가.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 계속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 잠깐 이제 아주 잠깐씩 좀 이런 감정이나 생각에서 살짝 벗어나서 뭐 하늘을 쳐다봤을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 퍼센티지로 놓고 보면은 아마 대부분 한 70-80%는 이 욕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보면은 참 에, 뭐라 그럴까 참 더덥죠. 지나고 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우 내가 왜 아침부터 그랬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드는데 어 뭐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두려움과 욕심이.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그런 모임 이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톨레가 해 주는 말이 특히 이제 좀 아주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문장을 보면 예. 그래서 삶의 상황들이 이제 두려움과 욕심으로 다 돼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요?"라고 이제 톨레가 물어본 건데요. 남는 거는 대시다. 대시 하나가 달랑 남는다. 대시는 그냥 이 짝대기죠. 1 or 2 inches long 그러니까 1 에서 2 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인치는 2.54 센티이기 때문에 뭐 한 요 정도 2.54 센티나 아니면 2 인치면 5 센티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요 정도 되는 이제 대시만 남는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다 끝나면. 그게 이 대시가 어디에 있냐면 between the date of birth 탄생일과 and date of death 사망일 사이에 있는데요. On your gravestone 당신의 여러분의 묘비석 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묘비석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개 이름이 적혀 있고 뭐 1900 뭐 20 몇 년부터 뭐 1970
2029년까지 요렇게 돼 있잖아요, 대체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느 묘비석을 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형식은. 뭐 서양을 가든 동양을 가든 정말 뭐 이름이 없는 무명용사들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인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나 대체로 인제 이름 뭐 길게 쓰면 누구누구의 뭐 아들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는 묘비석도 있고, 또 잘 해 놓은 데 가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살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인제 좋은 글귀를 써 놓기도 하죠. 그런데 빠지지 않고 있는 거는 이 탄생일, 1923 년부터 뭐 1900 뭐 95 년까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톨레가 말하는 건 요 가운데 있는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인제 크게 그려 보면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두려움과 욕망과 희망과 그 희노애락과 파란만장한 그 모든 삶의 끝에는 이 대시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무작위로 쓴 건데요. 이 어느 묘비명에 가면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다른 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달랑 이제 이제 써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아무개의 삶의 모든 그 희노애락과 그 여러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은 정말 톨레 말대로 이 대시 하나에 다 달랑 이걸로 끝나고 맙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남는 거 하나를 위해서 살았나.' 라고 이제 싶을 정도로 허무한 이제 묘비명인데요. 아마 뭐 저나 다른 지금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보실 분들이나 아마 이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짝대기 하나가 있는 것도 아마 10중 8 구는 짝대기 하나 띡 하고, 뭐 거기다가 조금 더 멋있게 하려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한 72년 정도 72 살에 이제 돌아가신 어떤 분일 텐데요. 그 72 년의 삶이 이 작대기 하나로, 대시 하나로 달랑 남는 거죠. 톨레는 지금 요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문장 한번 보면 to the egoic self, 그러니까 에고자. 아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는 누구냐? 에고자. 깊은 이제 자아라기보다는 에고자는 한 3살 때서부터 뭐 생겨나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두려움과 욕심 속에서 이제 살다가 덧없이 간 그 자아죠. 그 에고자한테는 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달랑 대시 하나 남는다는 것이 "This is depressing thought." 아주 그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에고한테는요. 그러나 to you, 여기서 말하는 인제 당신이라는 건 진정한 당신이겠죠. 에고자가 아니라 아 to you, 진정한 당신에게는 "It is liberating." 어떤 해방감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liberate, 해방시키다, 해방하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해방감을 준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이 달랑 작대기 하나 남는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참 왜 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고요. 만약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이제 에고 상태가 어쨌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뭐 약간은 음 에고에서 조금씩 벗어 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어차피 인생은 이 짝대기 이제 하나뿐인데 뭘 그렇게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살 필요 있을까?' 어? 정말 아무것도 무엇을 위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뭐 남길 필요도 없고 쌓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삶을 어떻게 보면은 좀 멋지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해방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 끝나고 나면 작대기 하나만 남는다는 거를 알아도 계속 두려움과 인제 욕망 속에 물론 인제 삶의 상황들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요 두 단어로부터 100% 벗어나긴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무덤에 가서 묘비명을 이렇게 묘비석을 보고 이 작대기 하나를 어 바라보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삶의 면목을 명상을 하면 '아 내가 굳이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지금 살 게 아니라 뭔가를 정말 아 그 어떻게 보면 이 작대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뭔가를 살아보자.'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뭐 많이 이제 공부했던 조세 캠벨 같은 경우는 이제 "Follow your bliss라고 하죠. "너의 지복을 찾아라. 따라라."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하세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의미한 거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욕망에 쌓여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살기보다는 기왕이면 뭐 이제 다홍치마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런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오늘은 또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방송 라이브로 톨레 가르침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조세 캠벨을 소개시켜 드린다거나 이런 일이 어쨌든 저한테는 작은 블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리스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런데요. 돈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저의 블리스인가 아닌가 또 확인해 또 해 봐야겠지만 좀 길게 해 보면서 어 그러니까 톨레 가르침이 좋다라는 거는 느끼고 있고 또 캠벨이라는 사람의 이런 내용도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끔 내가 할 수 있는데 한 최대한 일을 하는 게 쪼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 작대기 하나 남는 뭐 저는 이제 66 년생인데요. 뭐 여기 이렇게 뭐가 남겠죠. 이제 뭐 그것이 이제20 어쩌고 어쩌게 되겠죠. 근데 이거 지나고 나면은 정말 이거밖에 안 남고 누가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모르죠. 그냥 끝이죠. 한 인간으로서는 생명으로서는. 물론 의식이나 고요로 깊게 이제 접속을 하면서 살면 그런 의식 차원을 경험하겠지만 어쨌든 몸 차원에서는 그냥 작대기 하나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좀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새 뭐 오징어 게임으로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꼭 즐거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어 정말 승자만 살아남고 패자는 가차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 패자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도 나도 서로 달려가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는 거는 정신 이제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막 달려가는 거죠,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다.'라는 거를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톨레가 말하는 어떤 고요나 평화,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나 이런 차원을 꼭 필요한 차원인데 워낙 그 분위기가 막 너무 나가고 있어 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꼭 웃을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뭐 다른 외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대부분 1900몇 년도에 인제 태어나셨을 테니깐요. 오늘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2000 년대 뭐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음 이렇게 나중에 지나면 20 어쩌고 저쩌고 뭔가가 하고 인제 끝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묘비명의 묘비석에는 이렇고. 자 이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계속해서 두려움과 욕심 속에 살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깊은 차원도 느껴보고 삶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톨레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 삶이 어떻게 삶의 상황들이란 게 보니까 작대기 하나에 불과한 거구나. 그 더덥기도 하지만 왠지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삶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네.'라는 이 해방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톨레의 메시지였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제 회원분들 데리고 그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도 함께 갔었습니다. 가면 정말 수많은 묘비석을 보이죠. 묘비석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요. 뭐 수천 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몇 년서부터 몇 년 이렇게 써 있죠. 그걸 보면서 약간 이제 작은 명상들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카페 회원들이랑도 같이. 그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묘비석을 볼 때.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또 어떤 이제 공동묘지나 이런 집 그런 데에 가시게 되면 이 묘지석에 써 있는 이 연도 사이에 있는 이 짝대기 하나를 보시면서 어 삶의 무상함도 느끼시겠지만 '그래. 그럼 왜 이런 거에 굳이 내가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짝대기 하나에 불과한데 그 내 삶을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런 해방감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러면 톨레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will be left of all the fearing and wanting associated with your problematic life situation that every day takes up most of your attention? A dash, 1 or 2 inches long, between the date of birth and date of death on your gravestone. To the egoic self, this is a depressing thought. To you, it is liberating. 네, 이번에는 제 이제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에 동반해서 매일 당신의 관심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욕망의 끝자락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묘비명의 탄생일과 사망일 사이에 있는 한 뼘도 안 되는 대시 표시뿐입니다. 에고 자아에게는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이지요. 당신에게는 해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어, 예, 오늘은 또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어쨌든 그 오늘 3장 3절에 이 그 묘비석에 써져 있는 그 작은 짝대기 하나 대신은 우리가 아마도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은 아, 다른 시각으로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많이 또 여러 차례 이제 계속해서 소개드리는 그 이제 사람 이제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은 톨레를 위한 시간입니다만 그냥 소개 차원에서 한번 제가 어쨌든 저 개인으로서는 이 조세 캠벨은 그 영적 스승이 톨레라면 조세 캠벨은 일종의 이제 지적 스승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조세 캠벨이 지적 부분에만 이렇게 발달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는데요. Follow Your Bliss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한마디로 그 요약한 말입니다. 이 조셉 캠벨 Follow Your Bliss 이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또 제가 그 많은 조셉 캠벨의 영상을 또 번역해 놓은 조셉 캠벨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Follow Your Bliss를 저는 사실은 톨레의 고요 가르침과 함께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전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만 바라고 생존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움직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도 이렇게 물방울님, 예지님, HJJ님 참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아마 유튜브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클릭을 이제 누르는 것들이 많아요. 뭐 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음, 편안하게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 잘 또 음미하면 정말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삶이 그건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 정말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하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해방감일 수도 있는데 어 잠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고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삶이라는 건 예 물방울님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어 살다가 어느 순간 매사에 거절을 잘못해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내면의 느낌을 알아차려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우리가 특히 에고는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어떻게 비추나 또 이런 뭐 사회나 조직에서 이제 살아남고 인정받는 거에 항상 이제 대부분의 관심이 가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이 회사나 사회나 뭐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어렸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말도 들어야죠. 왜냐하면 그 이제 부모가 이런저런 하지 말라 뭐 이런 거를 다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했다가는 좀 이제 험한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도 부모나 학교나 사회나 국가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어떤 틀 안에서 이제 살도록 유도를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죠. 또 부모들은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갔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뭐 등록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살기보다는 나도 잘 모르는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거를 조금 젊었을 때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그냥 삶을 이렇게 막 뭐 직장 구하고 인제 요새는 결혼들도 잘 안 하는데 결혼해서 애들 낳으면은 뭐 애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세월이 슉 가요. 한 뭐 40-50 년이 휙 가고 그러다 보면 인제 몸도 늙고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 할까?' 이렇게 봐도 뭐 벌써 머리도 약간 이제 좀 굳었고 그리고 몸도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인제 괜히 그 자식들한테 과도한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톨레가 말하는 에고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잠재력의 세상을 열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힘든 이야기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의 눈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겠죠. 부모.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서 인제 '어떻게 비칠까?' 이 생각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사회가 인제 '좋은 인생이다.'라고 자꾸 제시하는 뭐 좋은 직장이니 뭐니 이런 거. 그런 거를 우선시 인제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온갖 생각들이 있죠. 뭐 종교니 이념이니 무슨 주의니 이런 것도 다 인제 버리고,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인제 보면 정말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지워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해왔 인제 놀이 삼아 하던 거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인제 새로운 어 삶이 인제 펼쳐질 수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쫙 이렇게 펼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펼치려고 노력을 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인제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확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쪼끔 이런 게 좋은데, 우리 물방울님처럼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를 젊은 애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이라는 것도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인제 내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 싶으면 이게 한 번에 가슴이 이끈 대로 확 가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인제 어른이니까 계획을 하나하나씩 좀 잘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실천적으로. 그리고 그쪽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그쪽으로 가자, 가자 해야지 이 사회나 부모나 이런 남의 시선이나 이런 것이 꽉 잡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로켓 발사 같은 강한 추진력이 안에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로켓 발사해도 정말 지구에서 1 미터 2 미터 올라가기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도 일단 발사가 되면 상당히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멀리 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꿈꾸는 곳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꿈을 안 꾸면 이제 못 가는 거죠, 아예. 갈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꿈만 꾸다가 또 관두는 것도 아주 좀 그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꿈만 너무 많이 꾸면 그냥 늙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꿈도 한 뭐 적당히 한 뭐 20-30%만 꾸고, 실천을 한 60-70%로 작은 거라도 인제 실천을 하는 것을 어 이제 저도 그래야겠지만 권하고 싶고, 인제 조셉 캠벨이 말하는 Follow your bliss를 톨레가 가르치는 이 고요 차원에서 힘을 얻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저는 인제 좀 인제 소개를 해 드리고 또 영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말고 진짜 좀 정말 좀 이렇게 계속 오징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상하게 좀 이 아주 슬픈 현실인데요.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도 별 자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그냥 가는 거죠. 또 그다음 시리즈 기다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톨레가 이제 말하는 그 에고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유아적 에고를 이제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적 에고에서 좀 이제 성숙한 에고로 성장한다는 거는 의존성에서 탈피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이제 의존성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한 12년 정도 일찍 태어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까지는 거의 완전 무력한 상태의 아가로, 유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른들이 굉장히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때는 의존하는 심리가 아주 그냥 강하게 이 딱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의존성인데, 그 의존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에고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존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뭔가를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겠죠. 제 부모나 사회 사회가 원하는 어떤 직장 생활을 다니는 것도 여전히 의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연봉이 높은 뭐 몇 억 짜리 뭐 은행장 같은 뭐 수십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정말 그 일을 자기가 진정으로 원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뭐 사회적 지위, 돈 이런 거라면 여전히 굉장히 의존적인 거죠. 그것에 이제 의존하는 거죠. 자기 내면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봉이 높다 해도 여전히 유아적입니다. 그거는 뭐 대기업 뭐 총수가 아니라 뭐 만약에 그런데 돈과 상관없이 정말 아주 가난하지만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난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존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유아적인 의존성에서 탈피한 거죠.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또 더 잘 생존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다거나 깨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느낌으로는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의존적인 그런 정신적 그 의존성에서 탈피를 서서히라도 해 나가는 게 톨레가 말하는 그 에고로부터 깨어나는 그것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핵심이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생각과 감정이죠. 그래서 2 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좀 받고, 이제 3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유아적인 의존적인 것들이고, 에고로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 결국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산 사람은 '아 잘 살았어.' 하고 죽겠죠. 그러니까 너무 깨달음이나 깨어남을 아주 어렵거나 신비적인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적 의존성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아보는 거죠. 한 번뿐인 삶인데 짝대기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막 그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몸부림을 치는데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예.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제일 빠르다고 하니까요. 예, 예지님.
카페에 올려주신 톨레 추천 영화 중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어제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어떤 점을 알아차려야 하는 건가요? 느낌이 바로 오지 않아서요. 저도 그 영화는 사실은 음 특별히 인제 쪼끔 제가 그걸 좀 자세히 더 깊이 있게 봐야겠습니다만 그 배우는 굉장히 스칼렛 요한슨이 아주 젊었을 때죠. 그 정말 아주 그 젊은 배우였을 때 나온 거고, 남자 배우는 사랑의 블랙홀에서 나왔던 그 코미디언인데요. 유명한 배우인데 여기서 톨레가 뭘 보라고 그런 게 있어요. 톨레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인제 좋습니다."라고 인제 한 멘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인제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잠깐만 기다려 봐 주세요. 제가 그 유튜브에 쳐 보면 톨레 추천 영화 이렇게 영어로 치면은 그 영화에 어떤 것 때문에 추천을 했나 이런 것들이 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몇 번째 있었나. 예, 사랑의 블랙홀은 재밌죠. 예, Lost in Translation인데 영어 제목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아니라 Lost in Translation, 그러니까 뭐 통역에 빠지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왜 좋다 그랬을까요? 뭐 톨레가 한 멘트, 이 특정 영화에 대해서 한 멘트는 안 나오네요. 예. 안타깝게 톨레 멘트는 안 나오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이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영화가 약간 뭔가 메시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제 막 소란스러운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코믹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마 스칼렛 요한슨이 여기서 자기 길을 가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뭐 자세한 그 줄거리도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이 스칼렛 요한슨이 아마 새롭게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부분은 생각이 나고, 남자 배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영화 아 통해서 어떤 점을 톨레가 한번 얘기를 해 주고 싶은가 또 어 이제 워낙 오래된 영화들이라서요. 근데 아 볼 때는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벌써 한 오래됐기 때문에 영화를 본 지. 사랑의 블랙홀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 리뷰를 하는데 밀턴의 비밀은 사실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영화라서. 그런데 사랑의 블랙홀도 너무 오래됐긴 하지만 그게 이제 1 위여서 제가 다시 보니까 사랑의 블랙홀은 여러 가지 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크고요. 그거를 작가가 다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 보고는 싶었는데 지금 이 영화 밀턴의 비밀이 해 보니까 뭐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모돼서 저도 또 이제 삶이 어느 정도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새롭게 뭐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어쨌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한번 더 보고 느낀 부분은 이렇게 어
강의 끝나는 시간에 예진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톨레의 메시지는 에고적으로 계속 이제 유아적으로 계속 살면 두려움과 욕심 속에서 계속 살다가는 결국은 짝대기 하나밖에 안 남는데, 예,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liberating, 해방감을 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고자에서 깨어나면 당연히 두려움과 욕심은 이제 확은 아니더라도 서서히라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점점점 그만큼 줄어든 만큼 고요나 평화의 영역은 넓어지겠죠. 그런데 이 작대기 하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에고는 완전히 죽고 정말 고요가 쫙 이렇게 퍼진 상태나 같잖아요. 다 초월 레벨이니까. 그러니까 그 작대기 하나라는 거는 굉장한 고요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그 작대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 완전히 이제 초월 의식 상 차원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작대기를 정말 깊이 느낀다면요. 그래서 아마 그 작대기가 고요라고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현충원이나 아니면 공동묘지나 부모님 이제 산소나 이런 데 갔을 때 묘비명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묘비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탄생일과 죽음일 사이에 있는 그 작대기를 보면서 고요를 한번 더 이렇게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는 차원이죠. 그 차원은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하는 바람에 또 방송이 제대로 초반부에 진행이 안 돼서 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날씨 이제 추운 날씨에 건강 다시 한번 유의하시란 말씀 드리고, 오늘 이 톨레의 메시지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이제 번역했을 때도 그랬고, 삶에서 또 직접 묘지를 가서 느껴보기도 했고요. 여건이 되시면 한번 그런 의식 차원도 한번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또 이제 수요일 날 다시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오늘 어쨌든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어, 그렇게 밤늦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시에 하는 방송은 이제 잘 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그렇게 또 클릭을 까먹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가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쭉 계속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작은 에고 의 입장에서는.
자, 오늘 따뜻한 밤 되시기 바라고, 저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